건강과 삶의 성공에 대해 어떤 의학적 검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간단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70세가 되면 인생의 마지막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지죠. 그리고 가끔은 이것의 가장 큰 징후가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요할 때죠. 얼마나 쉽게 걷는지, 밤에 얼마나 잘 자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작은 세부 사항들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 영혼이 여전히 강하고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생에서 정말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5가지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각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등 다양한 유형의 강점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노년기의 진정한 웰빙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강력한 초상화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난 5가지 다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아직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조건에 맞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꾸준히 걷는다. 70세가 넘어서도 꾸준히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건강과 독립성이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걷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 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있어서는 그저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균형, 관절 강화, 근육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가 중요합니다. 꾸준한 걸음걸이는 다리에 여전히 힘이 있고, 몸통이 여전히 몸을 지탱하고, 뇌와 몸이 여전히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 걸음마다 지팡이에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질까봐 바닥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환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성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2단계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많은 노인의 경우 걷기는 건강 악화의 첫 번째 증상으로 무릎이 뻣뻣해지고 엉덩이가 아프고 발목이 불안정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쇠퇴와 함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껴 덜 걷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회적 외출이나 간단한 작업도 피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두려움은 신체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계가 작을수록 수명은 짧아집니다. 그러니 여전히 꾸준히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뭔가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은 여전히 주변 세상과 교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창한 아침에는 시장에 갈 수도 있고, 친구를 방문할 수도 있고, 공원을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에드나를 보세요. 81세입니다. 그녀는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지만 매일 모퉁이에 있는 빵집까지 몇 블록을 걸어갑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맑게 하고 자신에게 정직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멈추지 않고 앞뒤로 갈 수 있다면
그녀는 말한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걸 알아요. 매일 하는 이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그녀가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일상의 리듬은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인생의 2단계에서 가볍게 걷는 것에는 깊은 힘이 있습니다. 즉, 힘을 유지하고, 관절을 관리하고, 스트레칭, 활동적인 생활, 포기하지 않는 것 등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습관을 형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신 주변의 세상이 작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두 번째, 이름, 날짜, 일상 업무를 쉽게 기억하세요. 좌절하거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이름, 중요한 날짜, 심지어 부엌에 간 이유까지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억력이 좋다는 신호일 뿐만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뇌가 여전히 예리하고 유연하며 여러분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70세가 넘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엄청난 업적이에요. 기억 상실은 노화의 가장 두려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억이 쇠퇴하기 시작하면 자신감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의심하기 시작하고 간단한 결정에도 주저하며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그 두려움은 천천히 당신의 통제력을 침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여전히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여러분의 뇌가 여전히 삶을 활발하게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믿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진처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과 대립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일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77세인 조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는 매일 아침 노트를 들고 앉아 해야 할 일 목록을 적습니다. 몇 가지 작은 일들 뿐이죠. 잊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목록에서 무언가를 지워서 뭔가를 성취했다는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에게 먹이를 주고, 딸에게 전화하고, 청구서를 내고, 오후 산책을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알람도 없고, 알림도 없습니다. 이건 행운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의도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얻은 명확함입니다. 정보를 보관하고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을 연결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대화에 참여하고, 이야기를 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커뮤니티와 계속 소통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은 단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여는 마치 매일 가볍게 그러나 꾸준히 운동하는 근육처럼 뇌를 더욱 강화합니다. 기억하는 능력은 단지 사실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작은 일에서도 기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현재에 집중하고, 깨어있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두 번째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참여를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주는 훌륭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방해받지 않고 밤새 잠을 자세요. 숙면은 노화의 조용한 승리 중 하나입니다. 70세 이상에도 여전히 쉽게 잠들고 숙면을 유지하며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은 그리 큰 성취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신체, 정신, 신경계가 여전히 건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수면은 변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더 단편화됩니다. 더 자주 깨거나 다시 잠들기 어렵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불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한다거나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관절에 통증이 생긴다는 등 흔한 신체적 문제가 더해지면 방해받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67시간 연속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몸이 여전히 적절한 휴식 주기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누워있는 동안 스트레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르몬, 혈압, 심지어 면역 체계까지도 밤에 필요한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면은 또한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덜 예민하며 덜 불안하고 밤에 자주 나타나는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에 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자면 감정을 더 잘 처리하고 어려움에 맞서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대신 명확하게 매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74세의 헬렌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밤마다 하는 일과를 굳게 지킵니다. 따뜻한 목욕, 은은한 음악, 좋은 책,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효과적인지 알아내는데 몇 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것을 금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습관은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고 차분하게 해주고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밤에 푹 자면 다른 모든 게 더 잘 풀려요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수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되고 뇌가 재설정되고 감정이 진정되는 곳이죠. 그리고 밤에 뒤척이거나 6번 깨지 않고 이 선물을 꾸준히 누릴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상에서 당신의 깊숙이 그리고 평화롭게 잠드는 능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긴장을 푸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여러모로 조용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충분한 식욕과 맛을 갖춘 식사를 즐기세요. 여전히 먹는 것을 즐기고 음식 냄새가 좋고 맛이 좋고 뱃속에 잘 들어간다면 이는 단순한 즐거움 그 이상입니다. 이는 당신의 몸과 마음이 여전히 삶의 리듬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식욕, 소화, 그리고 먹는 즐거움은 신경계, 장 건강, 호르몬, 심지어 감정 상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매 식사마다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울증, 외로움,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순히 미래가 둔해지거나 소화가 더 예민해져 식사가 즐거움보다는 귀찮은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를 여전히 즐기고 잘 소화하고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활력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식욕에는 감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식사에 여전히 흥분하는 사람들은 대개 삶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대할 것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커피 한 잔을 만들거나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식욕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입니다. 78세의 사무엘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가서 신선한 허브와 채소를 삽니다. 그렇게 하면 계절과 지역 사회, 그리고 자신의 몸과 하나 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직접 요리하고 음식에 양념을 하고 정성껏 준비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 의식은 그가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삶이 주는 모든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는 먹을 때 시간을 들여 음미합니다. 음식과 이러한 관계는 소화 건강이 좋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소화기관이 잘 기능할 때, 즉 복부 팽만감이나 잦은 소화불량, 예측할 수 없는 식욕 변화가 없을 때, 이는 일반적으로 장, 면역체계, 심지어 스트레스 수준까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이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제약, 망설임, 불편함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감각이 여전히 활발하고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편안함과 만족감,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식욕을 돋우고 음식의 맛을 온전히 즐기고 먹은 후에 기분이 좋다면 당신은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질 측면에서도 말입니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글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4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 중이시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정보와 영감을 주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감정을 다루세요. 70세가 넘은 뒤에도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후 중 하나는 분노, 슬픔, 좌절, 심지어 기쁨까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능력이며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폭발하거나 멈추거나 균형을 잃었을 순간에도 여전히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배우는 것을 터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에 대처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법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생의 이 시기에는 수많은 변화로 인해 두려움, 슬픔, 분노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건강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요인 등 이 모든 것이 감정을 다양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호흡을 하고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몇 년 전 그녀의 생일이었다면 며칠 동안 침묵을 지키거나 눈물 어린 전화 통화를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음 날, 그녀가 그에게 따뜻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과하고 해명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할 일이 많은 거 알아. 사랑해. 그 반응은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선택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감정을 끄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웠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신이 불완전함, 즉 자신의 불완전함과 타인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는 당신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내면의 노력을 기울여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상처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온함에는 건강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사람들은 혈압이 낮고 심혈관 건강이 좋으며 면역 체계가 더욱 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무모한 운전자, 약속 미이행, 나쁜 소식 등에 대처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단순히 인간관계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도 돌보는 셈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자신 안에 평화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할 수 있고 분노보다 인내심을 택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때 관점을 찾을 수 있는 지경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자제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함, 얻은 지혜,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낸 우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당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삶에서 성공하고 있으며 그 성공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5가지 사항을 잠시 되돌아보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걸어라.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깊은 잠을 자세요. 식욕을 돋우고 식사를 즐기세요. 인생의 기복에 직면해도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이 이 중 몇 가지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것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여전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완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여전히 효과가 있는지, 무엇이 여전히 기쁨을 주는지, 무엇이 여전히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힘의 흔적 하나하나가 축하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은 뒤에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마라톤을 하거나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꾸준한 발걸음, 편안한 밤들.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강하며, 당신만의 방식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기쁨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이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소중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는 동기를 부여받고
영감을 얻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주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